오늘따라 유달리 건장하셨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와 마주쳤는데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인데요. 서양에서 맹수의 왕이라 불리는 것이 사자라면 동양에서 맹수의 왕으로 불리는 것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최강의 포식자답게 엄청난 덩치를 가진 인도 들소를 사냥하기도 하며 거의 모든 동물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자주 찾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멧돼지와 사슴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난 멧돼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오랜 속담이 있죠. 멧돼지는 지금도 농가에서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몇몇 곳에서는 벌초를 앞두고 혹시 마주치게 될까 두렵기도 할 겁니다. 멧돼지들 중에는 가끔 전설로 내려오는 괴물 같은 녀석들도 있는데요. 호랑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육상 최강의 포식자이자 산림의 지배자나 다름없지만 거구의 멧돼지들을 상대로도 사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와 멧돼지의 크기와 힘, 무기가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실제 결과가 어떤지도 알아보려 하는데요. 호랑이가 크고 강력한 멧돼지를 잡아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멧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가 무시무시한 악당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종종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멧돼지는 몸 길이 90cm에서 200cm, 키 55cm에서 130cm, 체중은 40kg에서 130kg 정도지만 가끔 무시무시한 덩치를 가진 개체들이 나타납니다. 멧돼지 중 가장 큰 종류인 우수리 멧돼지, 다른 말로 만주 멧돼지의 경우는 200kg에서 300kg까지의 거구로 자랄 정도인데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300kg을 넘기는 초대형 멧돼지들의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대해서 전설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의 경우 400kg에서 600kg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데 멧돼지가 이만하다면 정말로 위압감을 풍기는 영화 속 괴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는 어지간해서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아시아의 멧돼지들에 비해서 덩치가 비교적 작은 홍멧돼지가 암사자에게 역습을 가해 죽인 경우도 있는 판국에 그보다 큰 멧돼지는 더욱 위험하겠죠.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는 자신을 잡아먹는 맹수들마저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도 멧돼지의 엄니에 찔려 죽은 맹수들의 모습이 다수 보고된 바 있는데요. 멧돼지는 한번 덤벼들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멧돼지를 잡아먹을 포식자들이 멸종해버린 상황이라 숫자가 불어난 멧돼지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도심에서 출몰해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한때는 현대기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는데 차는 엔진룸까지 망가져 폐차된 반면 들이받친 멧돼지는 아무렇지 않게 반대편 차선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멧돼지는 잡식동물이기에 의외로 사냥도 하는데 2006년에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방목되던 염소들을 잡아먹어 섬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의 경우 현재 야생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류는 벵골 호랑이입니다. 이들의 무게는 190kg에 육박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북부 벵골 호랑이의 경우 230kg까지 나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 혹은 아무르 호랑이들 중에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는 합니다. 영화 대호에 나왔던 커다란 호랑이처럼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유독 크고 강력했다는 말이 많은데요. 지금으로서 확실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사육된 개체 한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호랑이인 바자는 400kg을 훌쩍 넘는 괴물급 덩치를 자랑했으며 자이푸르라는 호랑이의 경우는 실제로 465kg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덩치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야생에서 잡힌 가장 큰 호랑이는 1950년 소련 알린산에서 잡힌 개체인데 384kg의 엄청난 덩치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300kg이 넘는 호랑이는 얼핏 보기에도 체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헤이룽장에 위치한 동북 호리몬이라는 곳에는 황제구역이라 하여 350kg이 넘어가는 호랑이들만 모아놓은 특별 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의 호랑이들은 자연 방사를 목적으로 모여 있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영양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이렇게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성행했던 호랑이 남획으로 인해서 현재 야생의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심할 경우 176kg대까지 작아졌지만 남획 이전에는 이들의 평균 크기만 해도 약 216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신보다 더 크고 힘센 맹수인 불곰을 단독으로 사냥할 수도 있으며 벵골 호랑이는 최대 1톤에 육박하는 커다란 수컷 인도 들소들도 사냥하기도 합니다. 인도 국립공원의 벵골 호랑이들은 먹잇감의 44.8%를 인도 들소로 충당하고 있다는데요. 인도 들소는 평균적인 개체들을 살펴보아도 아프리카 물소보다 더욱 크게 자라는 엄청난 동물입니다. 벵골 호랑이가 사냥한 인도 들소 중에는 무려 1톤을 훌쩍 넘기는 거대한 수컷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덩치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동물을 혼자서 쓰러뜨린 것이니까요. 자주 볼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해도 호랑이가 성체 코뿔소나 아성체 코끼리를 혼자서 사냥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호랑이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7cm가량 되는 송곳니인데요. 이 송곳니로 호랑이는 먹이의 목동맥을 공격해 머리와 신체를 오가는 혈액의 순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랑이와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송곳니에 몰리는 힘이 특히 더 강하며 짧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송곳니에 작용하는 턱의 힘이 덜 분산됩니다. 또한 앞발로 내어칠 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암소 정도 크기의 짐승도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바위나 숲이 우거져 있다든지 울퉁불퉁 불규칙적이고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서 호랑이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앉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호랑이를 보면 엄청난 점프력의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호랑이는 복잡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매복해 있다가 순간적인 민첩성을 이용해 사냥감을 기습해서 사냥의 성공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영리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거대한 멧돼지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멧돼지가 호랑이의 주요 먹이라고 해도 정면 대결에서는 쉬운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싸움 끝에 멧돼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다 해도 한번 제대로 받쳤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도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요. 따라서 호랑이는 특유의 은밀함과 기습 능력을 잘 살려야 하며 멧돼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된 유효 타격을 반드시 입혀야 하는 입장입니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사냥할 때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씁니다. 호랑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죽인 채 매복해 있다가 조용히 뒤로 다가가 멧돼지의 목을 꺾어 일격에 쓰러뜨리는 방식을 구사합니다. 혹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전광석과 같이 튀어나가 깜짝 놀란 멧돼지가 반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멧돼지의 급소를 물고 쓰러질 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멧돼지는 태어난 지 고작 16개월 된 호랑이가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지 어려운 사냥감은 아닙니다. 사냥 장면을 잘 보면 갑자기 뛰어든 남컷 호랑이가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고 있으며 멧돼지가 발버둥쳐 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끝까지 이를 놓지 않고 나머지 3개의 다리로 버텨가며 유리한 위치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국 힘이 다 빠진 멧돼지는 쓰러지고 말죠. 멧돼지도 300kg이 넘어가는 거대한 개체의 경우 호랑이가 사냥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웬만하면 작은 개체를 노리려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또한 200kg에서 300kg에 가까운 거구의 포식자이며 단독으로 1톤이 넘는 인도 들소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기습을 통해 인도 코뿔소의 목을 부러뜨려 제압한 적도 있는 만큼 멧돼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또한 후퇴를 모르는 무서운 괴물이지만 호랑이는 이를 뛰어넘는 최강의 포식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호랑이를 야생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잡아먹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없어서 멧돼지들이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반도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한국 호랑이를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합니다. 멧돼지도 현재 많은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 사람과 동물 모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